갤럭시 노트로 진행하는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협찬받은 거 전혀 없고요. 그냥 하는 겁니다. 또한 사업계획서 중에서도 이번에 최근에 공고가 난 창업선도대학에 관한 사업계획서 작성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전반적인 어떤 사업계획 작성에 대한 어떤 룰을 알려드리기보다는 작성 팁. 어차피 사업계획서는 다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과 그리고 심사위원들이 보는 관점 그리고 평가 항목들이 대부분 거의 90% 정도 이상 비슷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어떤 팁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알면은 아마 도움이 좀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모든 창업자는 아이템이 있습니다. 아이템이 있는데 여기에는 어떤 독창성이나 경쟁력을 갖고 있죠. 차별성. 이제 이런 걸 어떤 문서 형태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이제 특허입니다. 여러 가지 더 특허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계획을 짜죠. 계획이라는 건 뭐냐면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겠다. 자금을 어떻게 확보하겠다. 마케팅을 어떻게 하겠다. 어떤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을 하겠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 아이템을 사업화시켜서 수입을 낼 수 있는 모델까지 만드는데 여러 가지 환경과 인프라 그리고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추진 방안, 방법들, 여러 가지들이 이제 이런 계획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통틀어 두 가지를 합치면 사업계획서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점들이 있죠. 왜 문제가 있냐? 제가 이쪽 부분을 왜 비용을 아꼈습니까? 다 이유가 있겠죠. 제가 우측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저는 좌측과 우측을 모두 좋아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쪽을 비우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창업자들이 이 부분 아이템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아이템을 사업화시키기 위한 어떤 방법들이라든지 어떤 전략적인 측면에서 이 계획이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부족한 부분이 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여기입니다. 왜 이런 아이템을 가지고 창업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어떤 배경 그리고 그 아이템에 대한 어떤 사업적 비전을 설명하기 전에 왜 그런 아이템을 하게 됐는지에 대한 어떤 타당성과 이유적인 부분들이 없습니다. 물론 있죠. 물론 있는데 사업계획서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을 표현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문제가 됩니다. 제가 많은 창업자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라. 숲을 보라고 말을 하는데 대부분 창업자는 나무를 봅니다. 그래서 이 숲이라는 게 무엇이고 나무라는 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작업이 아니죠. 강좌죠. 강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제가 한 가지 썰을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썰을 풀 텐데요. 이 썰은 지금 즉흥적으로 푸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확한 팩트와 어떤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 주실 거라 믿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은 제가 최근에도 글 하나 올렸는데 그 글에 대한 어떤 팩트와 내가 글을 쓰게 된 배경과 어떤 그런적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그 글만 보고 질타를 하시거나 욕설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런 거 하나하나 할 때마다 너무 조심스러워요. 블로그라는 게 내 개인적인 생각과 사상을 기반으로 또는 어떤 정보 제공을 한다면은 내가 어떻게 파악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블로그를 운영하는 건데 그 블로거에 대한 그런 어떤 성향이나 성격이라든지 어떤 그런 콘텐츠라든지 그 블로그만의 어떤 특징을 이해를 하지 않고 자기와 뜻이 맞지 않다고 해서 질타를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하나 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썰은 여기까지 풀고 있고요. 자, 나무와 숲이 뭔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여기는
뭐 이렇게 자동차가 있다고 하면 자동차가 하루에 한 2만 대에서 3만 대가 움직입니다. 자동차가 움직이다 보니까 매연이 많이 발생을 해요. 이건 즉 이산화탄소가 될 수도 있고 뭐 각종 뭐 온갖 안 좋은 어떤 매연 가스를 내뿜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마을이 있어요. 여기에는 한 3,000 가구 정도가 삽니다. 그런데 이산화탄소와 어떤 이 자동차에 대한 어떤 매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3,000 가구인데 약 2,000 가구 정도만 숨을 쉴 수 있는 산소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 1,000명 정도가 숨 쉴 수 있는 산소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산소가. 그래서 여기에 숲을 조성을 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숲을 조성해서 지금 부족한 산소를 공급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숲을 조성하기 위한 어떤 사업 추진 계획서를 작성을 한 거죠. 자, 여기는 명확한 이유가 있어요. 숲을 조성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숲이 있고 그걸 조성하고자 하는 명확한 이유와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그래서 지원금이 필요하다. 어떤 이런 전반적인 아웃라인이 잡힌 거죠. 그래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쓰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숲과 나무예요. 자, 숲이라는 건 아까 전에 그런 팩트 기반. 왜 숲이라는 걸 내가 조성하게 됐고 내가 그런 사업을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은 자동차가 2만 대에서 3만 대 정도 다니는데 3,000 가구가 살아요. 그런데 자동차가 다니다 보니까는 1,000명 정도가 숨 쉴 수 있는 산소가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숲을 조성해서 산소를 더 만들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만들겠다. 이거거든요. 명확한 이유예요. 내가 이 사업을 하게 되게 된 배경, 그리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어떤 목적. 명확해요. 이게 숲인 거예요. 숲이라는 건 숲을 조성하기 위한 전반적인 어떤 그런 큰 그림. 나무는 그 안에 세부적인 나무. 자, 근데 일반적인 창업자들은 이 숲을 왜 조성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이런 이유보다는 나무에 신경을 쓰는 게 뭐냐면은 안에 이제 어떤 나무를 심을 건지, 나무 종류, 뭐 개수, 뭐 일정, 뭐 경비, 투입 인력, 뭐 이거는 이제 세부적인 거죠. 세부적 계획이 되는 거죠. 사업 계획서에 물론 들어가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더 말씀드리는 건 이건 필요가 없어요. 왜? 필요가 없는 이유는 뭐냐면은 어떤 숲이라는 것을 조성하게 된 배경이라든지 어떤 타당성적인 부분에서 심사위원들을 설득시키거나 어떤 납득시키거나 어떤 명확한 사업 추진에 대한 어떤 정말 필요한 어떤 그런 요소들을 제공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지원을 못 받아요. 지원을 못 받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죠. 이거 하면 조사해갖고 뭐 타이트하게 해갖고 계획을 세우면 뭐 하냐고요. 지원을 못 받는데. 일단은 어떤 명확한 이유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한 어떤 필요성적인 부분들을 어필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부적인 이야기가 필요한 거예요. 아, 저런 식으로 저렇게 조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면은 이건 100% 아주 안정적인 숲을 조성하겠구나. 이런 어떤 심사위원들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는 어떤 잣대가 되는 거죠. 근데 뭐 세부적으로 간다면 종류는 이제 뭐 앞에 이제 어떤 숲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풀었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이야기를 풀 때는 뭐 종류는 무슨 잣나무를 심겠다. 그 개수는 한 1,000개 정도 심겠다. 왜 잣나무를 심냐? 잣나무가 예를 들어서 이건 지금 뭐 가설입니다. 제가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여러 가지 나무가 뭐 둥구나무도 있고 소나무도 있고 뭐 대나무도 있는데 잣나무가 가장 산소를 많이 내뿜는다. 뭐 투자 대비 효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소나무를 한 2,000그루를 심어야 될 거 잣나무를 한 1,000그루만 심으면 소나무에 2,000그루의 효과를 낼 수가 있다. 그리고 이거는 잣이라는 어떤 견과류, 어떤 잣 같은 견과류를 생산하기 때문에 또 이런 견과류적인 측면에서 소득을 또 창출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뭐 예를 들어서 한 10년 정도만 키우면은 어떤 목재로서 굉장히 좋은 목재를 생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나무가 된다. 뭐 이런적인 측면은 이제 그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 세부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계획서를 쓰고 저한테 상담을 받습니다. 처음에 와서. 왜 그거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어떤 배경적인 부분과 그 사업에 대한 정말 궁극적인 목적보다는 이런 세부적인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 자기가 앞으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한 이야기만 푼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문제가 되고 다소 심사위원들을 설득하기에는 다소 빈약한 어떤 그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잣 같은 견과류를 생산할 수 있는 나무를 왜 심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배경이 필요한 거죠. 제가 계속 잣 같은 하니까 이게 좀 욕으로 들릴 수도 있겠네요, 다소. 하지만 욕이 아니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왜 숲이 필요하고 그것이 어떤 나무로 구성될 건지에 대한 내용이 전반적으로 잡혔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여기서는 나무보다는 어떤 숲이 더 중요하다. 그걸 추진하게 된 배경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거는 좀 약간 전문적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사업계획서를 쓸 때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as is와 to be가 있습니다. 좀 약간 전문적으로 들어가는데 as is라는 거는 현황입니다. 현황. 현재 상황. 그 to be는 이제 미래. 앞으로의. 이게 이제 창업 아이템이 되겠죠. 그리고 뭐 계획, 세부적인 계획들. 사업계획서는 이 두 가지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현황이라는 건 현재 상태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런 산소가 부족하고 그리고 뭐 가구가 몇 세대 살고 차량 이동 인구가 얼만큼 되고 거기에 고속도로가 있고 뭐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분석해서 내용을 담는 게 현황입니다. 그래서 결론에는 숲이 없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다. 이건 as is가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가 왜 숲을 조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투비적인 부분들, 어떤 잣 같은 견과류를 생산하는 잣나무를 심는 이유에 대한 목적, 왜 청구류를 심는지, 그리고 그 나무를 왜 심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근거적인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투비, 계획적인 부분이고, 어떤 이거는 과제가 나온 거죠.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나온 겁니다. 자, 우리는 이제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붙일 수가 있죠. 실용적인 측면과 어떤 투자 대비 효과적인 측면을 좀 더 극대화시키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기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기획과 전략이 필요한데, 자, 제가 기획과 전략이 진짜 어떤 건지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 강좌를 통해서. 이런 거 원래는 강좌로 잘 만들지는 않습니다. 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컨설턴트에 대한 어떤 자질과 역량적인 부분이고 어떻게 또 다르게 바꿔서 말씀드리면 기술력입니다. 근데 공개를 안 하는데 제가 좀 약간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냥 수표로만 끝나냐? 그러면은 어떤 투자 대비 효율적인 부분에서 다소 약할 수가 있었네. 근데 아까 앞부분이 뭐냐? 그냥 잣 같은 견과류를 심는 나무 정조의 어떤 그런 기획적인 부분과 전략적인 부분, 어떤 그런 세부적인 디테일성, 그 정도만 해도 돼요. 창업자들이 그 정도까지만 해도 굉장히 퍼펙트합니다. 하지만 그 정도에서 좀 더 좋은 점수를 받거나 아니면 앞으로 내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수익을 내거나 또는 더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제 투자 대비 효과를 분석을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뭐 ROI라고도 합니다. 뭐 약자인데 약자는 풀네임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ROI 투자 대비 효과를 봤을 때 자, 숲을 조성해요. 자,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그냥 숲이라고 할게요. 숲인지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저는 숲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숲을 조성하는데 그냥 숲으로만 끝나냐? 우리는 여기서 아까 처음에 투자 대비 효과, 뭐 잣
자시라는 그 견과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목재, 그리고 산소가 나옵니다. 우리의 수입원은 뭐 이런 데 산소는 뭐 어떤 수입적인 부분에서 보여지지 않는 어떤 그런 수입이 창출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제 목재라든지 잣나무에서 어떤 이제 수입이 나겠죠. 여기서 끝나느냐? 한 가지를 더 만드는 거죠. 여기 숲을 조성해서 산책로, 그리고 뭐 황토길, 건강에 좋은 산토길, 산책길, 뭐 이런 게 이제 여기 이제 관광 자원으로서의 어떤 개발 한 차원 더 가는 거죠. 관광 자원으로서 했을 때 많은 관광객들이 온다는 거죠. 그리고 옆에 뭐 이렇게 부지가 있어요. 여기에 뭐 주차 시설 같은 걸 만들어서 편리성을 제공을 한다든지 뭐 한다면은 여기에 이렇게 관광 자원으로 발전했을 경우에는 이 지역 상권들이 발전이 됩니다. 왜? 여기에 이제 뭐 음식점도 들어오고 숙박업소도 들어오고 뭐 여러 가지 많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뭐 지자체에 대한 뭐 경쟁력을 뭐 강화하고 이렇게 되보면 뭐 고용 창출도 분명히 발생하죠. 뭐 경제적인 효과적인 측면까지도 우리가 분석을 해서 ROI로 만약 제시를 한다면은 만약 국가 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지원을 받을 때는 굉장히 이제 효율적이고 또는 좀 더 설득력 높은 어떤 논리적 설계를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만 하고 말씀을 마무리할 거고요. 자, 그래서 창업 선도대학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 무엇이 중요하느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창업 아이템이 있습니다. 창업을 할 거고 그거에 대한 아이템이 있겠죠. 자, 그거를 계획하는 게 사업계획서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추진할 거냐, 너에 대한 아이템. 그런데 대부분 이거에 대한 뭐 독창성, 차별성 등등 부분이 나오고 이제 이걸 추진할 수 있는 역량적인 부분들을 봅니다. 실현 가능성적인 부분, 뭐 말도 안 되는 사업 아이템들이 많으니까 실현 가능성적인 부분들을 보겠죠. 그게 이제 전방적인 역량이죠. 이 틀이 이 구조예요. 사업계획서는 대부분 이 구조입니다. 여기서 이제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이제 세부적으로 가지가 쳐지는 거죠. 자, 대부분 창업자들이나 사업계획서를 쓰시는 어떤 초보자분들 또는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자, 여기까지는 다 생각을 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 뭐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한 다소 빈약한 부분들이 물론 있죠. 물론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이 앞부분, 이 왜라는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와 어떤 시나리오, 어떤 스토리를 기반으로 한 어떤 내용들을 구성을 했을 때에는 굉장히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 왜라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어떤 독창성, 차별성, 어떤 역량적인 부분들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내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이 숲이라는 거를 중요시 생각하라는 겁니다. 숲이라는 게 이제 제가 숲을 조성한다고 해서 이제 그거는 숲 조성하는 건데 나는 IT 사업하려고 하는데 숲하고 IT는 관계가 없냐. 또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더 할 말이 없어요. 이 강의를 잘못 들으신 분이에요. 제가 이제 숲과 나무에 대해서 어떤 이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제 편리하게 숲 조성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숲이라는 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창업 아이템을 개발하게 된 또는 창업을 하게 된 어떤 배경적인 부분들이 명확하게 설계가 되어 있는 어떤 스토리를 구성을 하라는 거고요. 나무라는 거는 이제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무가 된다는, 근데 그거를 좀 더 이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근거를 제시한 게 숲 조성이라는 건데, 혼돈하시면 안 됩니다. 뭐, 여기에, 아까 그 구조 안에 뭐 여러 가지 어떤 아이템을 갖다가 제시를 한다고 해도 그 구조 안에서 다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IT, 모바일, 뭐 때로는 뭐 화분 사업, 뭐 제조업, 뭐 요즘 많이 하시는 뭐 의류, 뭐가 있을까요? 뭐 어떤 아이템이건 그 구조 안에 다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구조 안에 집어넣어서 이제
기획과 전략과 그리고 계획과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세부적으로 풀어나가는 거죠. 그 구조가 있고 방법론이 있기 때문에 그 구조와 방법론을 명확하게 구분하시고 이해하시면은 사업계획서를 정말 잘 쓰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쉽진 않죠. 저도 그 구조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고 나중에서야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어떤 이런 구조 안에서 다 돌아갔던 것이었구나. 그거를 파악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일단은 뭐 저는 이제 뭐 밥만 먹고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조금 더 뭐 전문성 있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창업자분들은 어떤 이런 사업계획서를 전문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아니라 이제 어떤 창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서가 필요하신 분들이죠. 이게 조금 혼돈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감안을 하고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또 경쟁이고, 그리고 나라에서 이제 지원하는 어떤 지원사회에 대한 어떤 평가라는 어떤 이런 이렇게 발음이 안 되냐. 제도들이 이제 붙게 되면서 약간 굉장히 까다로워지면서 이 사업계획서에 대한 그 평가라는 것들이 굉장히 전문화가 됐죠. 네. 일단은 뭐 그런 씁쓸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전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만들어서 포스팅하는 어떤 출처는 이제 ESUP라는 블로그고요. 좀 더 이제 소통을 하고 싶다 하시면 밴드에 오시면 됩니다. 밴드는 요거를 그대로 검색하시면 돼요. 또한 뭐 지속적으로 포스트를 보고 제가 올리는 자료들을 뭐 관찰하고 싶거나 관심을 갖고 싶거나 또는 보고 싶다 하시면은 이웃 추가 해주시면 되고요. 컨설팅을 원하신다 하시면은 뭐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